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포워드 PER을 보게 되면은 지금 9배입니다. 9배. 그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연초 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현대차가 7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로봇 밸류에이션을 다 토해낸 자동차 밸류만 받고 있는 상황까지 내려온 거예요. 물론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체 입장에서의 PER로만 딱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막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로봇주 투자는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특정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로봇 테마주들이 딱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같은 어떤 테마주의 성격에서는 조금 벗어났다. 피지컬 AI가 어쨌든 지금 AI라는 어떤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고, 지금은 LLM이 중심이죠. 근데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림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가 달라졌냐면, 과거에는 로봇 테마주들이 로봇 이슈 모멘텀이 뜨면 쭉 올랐다가 모멘텀이 빠지면 다시 하방 이탈해가지고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어져 왔죠. 당연하게도 옛날에는 이것이 뭔가 사업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 뽐내기였습니다. 각 테크 기업들이 우리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정도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백덤블링을 한다라든지 묘기를 부린다라든지 그런 쪽에 뭔가 테마성 어떤 흐름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실용성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죠. 실제로 옵티머스 공장 투입하고 아틀라스 투입한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이제 실용성, 즉 뭐 액추에이터가 그래서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요새? 뭐 관절 기술부터 손가락에 대한 이 미세화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 상황이고, 그만큼 더 많은 기술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산업이 실제로 도입기에서 성장기 초입으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 구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테마주 성격의 로봇주라고 한다면 좀 이제 모멘텀이 올라오면 올랐다가 빠지면은 다시 신저가 이탈하고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이런 파동을 크게 그리더라도 저점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피지컬 AI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 모멘텀에 대한 이 변동성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이 모멘텀 여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시장의 수급이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모멘텀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AI 수익성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과연 로봇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를 해야죠. 지금 수급의 성격만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나스닥,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빠지고 어디가 가요? 다우지수가 올라가죠. 코카콜라 보세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쁘거나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필수 소비재 쪽들이 조금 부각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경기 나빠도 결국 음료수나 라면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 쪽, 그리고 이런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자금이 조금 이동하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지금 방어 포지션으로 조금 시장이 조금 기울어져 가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뭐 단기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보게 되면 뭐 음식료 업종도 있겠지만 화장품주가 조금 강해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 사실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60% 수출 성장했고, 브라질 쪽, 브라질이 지금 화장품을 상당히 많이 하는 소비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130%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 쪽이 좋아지고 있는데 눈높이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왜 상반기 동안에 화장품이 빠졌는데 이제 반도체만 집중받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수익성 논란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투자자들은 방어 기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돈을 어디로 좀 도망가는 게 나을까? 조금 잠시 피신을 해 있는 게 나을까? 화장품 되게 좋아지고 있네? 하면서 이쪽이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속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면 또 화장품이 빠지고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업종에 대한 그 분위기라든지 흐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피지컬 AI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고, 그래도 결국에는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로 가니까 난 로봇주를 그래도 꼭 사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좀 잘 뒷받침돼 주면서 로봇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낫겠죠. 현대차 그룹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전부 다 이제 그런 어떤 본업이 탄탄하다 보니까 하반 경직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좋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상승을 했을 때 여타 이제 로봇주들 대비 보면은 뭐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AI 수익성 논란 이야기 나오고 가치주 같이 숫자가 조금 나오는 쪽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리스크가 잔존해 있을 때는 하반 경직성, 즉 어느 정도 수익성, 본업의 체력이
받쳐주는 기업들 중에 로봇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 7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선 현실 가능 여부보다는 언제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투심 여부가 좀 회복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어떠냐?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분할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포워드 PER을 보게 되면은 지금 9배입니다. 9배. 그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연초 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현대차가 7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로봇 밸류에이션을 다 토해낸 자동차 밸류만 받고 있는 상황까지 내려온 거예요. 물론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체 입장에서의 PER로만 딱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막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많이 빠지면서 악재들도 있었죠.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노조에 대한 거, 파업에 대한 거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이 올해 3월에 그 부품 협력사 있습니다. 그 엔진 밸브죠. 엔진 밸브 공급 업체가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 밸브를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엔진 밸브가 현대차의 그 주요 볼륨, 그리고 뭐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 차질을 입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있었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볼 텐데 좋아지는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뭐 노조 파업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생산 차질 문제는 6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는 게 자동차는 이 마진이 많이 안 남아요.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거든요. 마진이 높은 차종이 뭐죠?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판매가 어쨌든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뭐 하이브리드, SUV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계속 꾸준히 높여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반기에 신차 출시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본업에 대한 체력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숫자가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 이 본업 체력은 하반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주가가 상승하려면 결국에는 멀티플 증가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로봇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그 관련 모멘텀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죠. 당장 8월 26일에 인베스터데이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중심으로 한 이 피지컬 AI,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이 전략, 사업 전략을 구체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8월에 당장 이제 며칠 있으면 다음 주부터 8월이에요. 이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로봇 훈련센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 성능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현장 투입하기 전에. 그런 이슈가 있고, 또 자율주행 실도로 주행 테스트도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본업 체력은 받쳐주는데 로봇 모멘텀, 로봇 밸류에이션을 지금 다 빠진 상황에서 로봇 밸류에이션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3분기 지날 때쯤이면은 지금보다는 주가가 올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로 볼 수가 있는데, 대전제 조건이 있죠. 결국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투자 심리. 그러니까 결국에 주가가 나는 게 수요와 공급배랑 똑같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려는 돈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심 개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만약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데, 대신에 상반기 때 특히 2분기 때처럼 이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만 쏠리는 이런 거 말고 다소 조금 분산이 되는 그림이 우선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실제로 본업이익 체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모멘텀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부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70에서 80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너무 앞서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70에서 80 언젠가는 뭐 가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더 시기열을 길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